안녕하세요. 다산헤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락 B, 그리고 V곡선, 그리고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동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자잘자잘한 것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단락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단락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제 강의 있는데 단락이란 무엇인가? 단락을 우리가 흔히 단선이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 두 개가 붙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전원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00V 전원이라고 해볼게요. 100V 전원이고 여기 이 전선의 저항이 한 1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부하가 여기 있는 부하가 한 99옴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 전류를 우리는 정상적인 전류, 노멀 전류라고 해서 IN, 정격 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사이에서 짧게 연결됐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헤어드라이기가 있는데 헤어드라이기 부분이 쭉 회로가 연결된 게 아니라 모터 쪽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선이 딱 붙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때는 이제 회로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전류가 99옴짜리가 있는 곳을 갈 거냐 아니면 빨간색 쉬운 곳으로 갈 거냐 어렵고 힘든 길을 갈 거냐 쉬운 길을 갈 거냐 전류는 당연히 저항이 더 작은 쪽으로 가게 되죠. 이쪽으로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SHORT, 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숏이 뭐예요? 롱의 반대죠. 이거는 회로가 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숏, 짧아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쇼트 서킷이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S. 그럼 이때는 I는 R분의 V니까 이때는 100A 흐르겠네요. 그렇죠? 100A. 정상일 때보다 100배가 흐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영어로는 숏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로는요. 짧을 단에 이을 낙자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단락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이 끊어진 건 여러분 단선이에요. 단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쇼트 혹은 단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이때 뭐 이것과 완벽하게 매칭은 아니지만 이 단락의 비율을 단락비라고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무브화 시험은 뭐 철선으로 한다. 단락 시험은 동선 동기 임피던스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단락 B K라고 하는 것은 자, IF 그건 계좌 전류니까 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격 전류 분해에 단락됐을 때의 전류를 비율을 우리가 단락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분의 100이니까 단락비가 10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꼭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만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해에 100 이렇게 계산해도 단락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처음 공급했던 전압이 이 회로의 임피던스에서 몇 퍼센트 정도 까먹느냐. 자, 이 회로가 1옴이랑 99옴 있었죠? 그럼 100볼트를 했을 때 여기서 몇 볼트 정도 까먹습니까? 여기서 V는 I 곱하기 R 하면 1볼트 정도 까먹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1%인 거예요. 1%. 1%니까 1분의 100 하게 되면은 단락비가 회로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회로는 이상 상황. 우리가 단락을 예상 최대 고장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예상 최대 고장 전류일 때 100A가 흐르겠구나라고 하는 거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비 좋은 거죠. 그러면은 단락비가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게 되면은 단락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단락비가 큰 기계가 어떤 거냐라고 하고 나와 있게 되는데 단락비가 큰 게 전기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기계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임피던스가 작고 좋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다 좋아요. 근데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는 좀 안 좋은 얘기죠. 단락비가 큰 걸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적으로 다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V곡선이라고 해서 위상 특성 곡선. 자, 이거는 동기 전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동기 전동기에 계좌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은요, 동기 전동기에 전기자 전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계좌전류라고 하고 전기자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동기전동기가 일반적으로 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를 더 많이 시키게 되면요. 과여자 되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전기자 전류가. 또 그 전보다 여자를 더 부족하게 하게 되면요. 역시 또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 알파벳 V처럼 닮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V 곡선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위상의 특성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위상 특성 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이냐? 자, 여기 계좌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의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전류가 낮은 이 지점의 역률은 얼마냐? 이때 코사인 세타 역률은요, 이때가 1입니다. 그리고 이때보다 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요,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과여자라고 하게 되고 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콘덴서 그러니까 진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콘덴서처럼. 그 다음에 여자를 더 적게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족여자라고 하게 되고요. 부족여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상, 전류가 더 늦어지는 지상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거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 이걸 자주 물어봐요.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은 뭐처럼 움직이느냐? 리액터로 움직이게 된다. 부리 꼭 기억하시죠. 부리.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 리액터로 움직이게 되냐. 이거보다 출력이 좀 더 큰 거는요. 이런 모양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치 V자 모양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역률이 1일 경우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죠. 그 다음에 과여자 시에 콘덴서로 작동하면서 앞선 전류, 진상이 되죠. 부중여자로 하게 되면은 리액터로 동작하면서 뒤진 전류,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단락곡선 나와 있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격 속도에서 3상을 단락하고 뒤에를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단락 전류 IS의 변화 곡선으로 전류가 크므로 전기자 반작용, 감자작용으로 철심의 포화가 없이 직선이 된다. 자, 직선이 되는데 거기서 전기자 반작용 밑줄 치십시오. 전기자 반작용. 이게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예요. 이것도 그냥 물어봐요. 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느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라고 대답하십시오. 다음에 네 번째 자기여자 있고요. 자기여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전기를 줘야 되는데 저쪽에 전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다시 여자가 되는 거를 우리가 자기여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여자를 방지하는 데는 1번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한다. 병렬의 별표.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원래 진상작용을 하게 되죠. 전류를 더 빠르게 하죠. 코일은 어떤 작용을 해요? 얘는 지상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전 설비가 있게 되는데 전류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상, 콘덴서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늦게 하게 되면은 코일을 집어넣게 돼요. 근데 코일과 콘덴서는 둘 중에 하나만 작용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계좌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은 진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지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두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동기조상기라고 하게 됩니다. 동기조상기. 상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상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수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거기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여기다가 별표. 병렬로 접속한다. 발전기든 그 다음에 리액터든 자기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렬로 접속한다. 꼭 체크하십시오. 5번에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자, 동기전동기 왔어요. 동기전동기도 단상 유도전동기와 마찬가지로 자, 스스로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출발하지 못해요. 셀프 스타팅, 혼자서 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기동법이고 하나는 유도전동기법이에요. 하나는 자기기동법, 하나는 유도전동기법.
유도전동기는 옆에다가 모터 달아서 모터로 돌리다가 나중에 떼어내는 거예요. 자기기동법 보시게 되면은 회전 자극 표면에 기동원선을 설치하여 기동 시에는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동작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유도전동기는 옆에 유도전동기로 출발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전동기와 극수가 같게 되면은 속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법은 반드시 동기전동기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2극 적은 극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동기전동기가 8극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유도전동기법 사용할 때는 6극을 사용하고요. 여기가 만약에 10극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는 8극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2극 더 적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는 뭐 어려운 문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러면은 단락비가 1.2라는 얘기는 1.2 나누기 100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할 수 있죠. 83. 이번에 단락비가 1.25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100 나누기 1.25 하면 답 나오죠. 80. 3번에 전격 100V 500A 역률 90%의 삼성 동기 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냐? 단락비가 1.3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락비가 1.3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일 때보다 단락됐을 때 몇 배의 전류가 더 흐른다는 겁니까? 1.3배죠. 그러면 500 곱하기 1.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650 되겠네요. 4번에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3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작은 겁니다. 5번에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전기적으로 유리한 거라고 했어요. 단락비가 크다는 거는.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6번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설 리액턴스. 돌발 단락. 처음에 쇼트 됐을 때 처음에 돌발 단락 전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영구 단락 전류라고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누설 리액턴스고 그다음에 동기 리액턴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냥 넘기세요. 7번에 동기기의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3번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8번에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동기 조상기. 9번에 동기 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은 뭐냐? 콘덴서는 진상만 되는데 얘는 진상, 지상 다 되니까. 3번. 진지상 보상이 가능하다. 10번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동기조상기, 상을 조절하는 거. 11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은, 회전자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위상도 바뀌면서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의 크기가 바뀌게 되죠. 전기자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바뀌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네. 12번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리 기억하자고 했죠. 부리 리액터로 작용한다. 3번이죠. 13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은 얼마? 1이다. 1번. 14번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 전류 바뀌면요, 역률, 역기전력, 전기자 전류 다 바뀌어요. 근데 3번의 속도, 이거는 관계없어요. 동기전동기는요, 속도가 안 바뀌어요.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15번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여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요, 과여자 되고요, 진상, 콘덴서가 되는 거죠. 1번 진상 역률을 만든다. 16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전동기예요. 동기전동기는 역률을 1로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코일 성분 때문에 지상 역률을 얻게 되는데요, 동기전동기는 역률을 1로 만들 수 있죠. 17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2번에 역률을 조절할 수 없다? 아니, 역률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상, 지상 조성할 수 있어요. 18번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에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자, 동기기는 얘가 회전하려고 하면은 안에 직류를 따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N극, S극 회전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자기라고 하게 되는데 여자기가 별도로 필요하죠. 이거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단점에 해당됩니다. 19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3번에 역률을 조정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역률 조절하기 쉬워요. 20번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진상, 지상의 역률 조정이 된다. 맞죠? 2번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21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자곤선을 단락하는 이유. 자기기동할 때, 계자곤선을 단락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과전압 방지. 과전압에 의한 그 코일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3번에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 위험 방지. 22번.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동기 전동기 극수가 10인 경우 유도 전동기는 2개 적은 거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8이 되겠네요. 1번. 23번. 50Hz, 500rpm 동기 전동기에 직결하여 이것을 기동하기 위한 유도 전동기의 적당한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한 번 더 머리를 썼어요. 그렇죠? 자, 50Hz, 그다음에 500rpm. 500rpm을 얻으려면 P분의 120F. 자, 여기 얼마여야 돼요? 몇 극이어야 됩니까? 그래요. 12극이어야 돼요. 유도전동기가. 그런데 유도전동기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극 더 적은 거. 그럼 몇 극이 돼야 됩니까? 10극짜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답 3번이죠. 24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유도전동기는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는 공급 전압에 비례하게 되죠. 다음 25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출력을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자, 2번씩 한번 보십시오. XX분의 XS를 동기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동기 리액턴스분의 3V 사인 델타. 26번. 동기전동기의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압과 역기전압의 E와의 위상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E와 V의 위상각을 우리가 동기전동기의 부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이제 전기기기 마지막 장 정유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